자, 그래서 이제 특허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젊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10시간 전에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을 지금 들을 수 있다? 이거는 타임머신 같은 그런 효과였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는 녹음기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발명품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전구가 있죠. 전구의 핵심은 필라멘트였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 온 대나무 그 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실험을 했더니 기존에 나와 있던 전구에 비해서 발광 시간이 10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에디슨 전에 유럽에서 전구를 만들었는데 한 1분도 안 가는 그런 전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걸 대폭 개선을 하고 필라멘트에 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실험실이 바로 여기 밑에 맨로파크 연구소입니다. 맨로파크 연구소는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연구소 기업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허를 3,000개 이상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JP 모간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예요. 자, 특허 문서는요, 특허법에 따라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작성된 공식 문서입니다.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문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 정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입니다. 아무리 변리사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100페이지를 써도 청구항이 안 좋으면 그 특허는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자 여러분들은 청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특허 문서의 대부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정말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써 있는 청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특허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심사 과정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 등록 요건이 있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그래서 신규성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선행 기술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말하는 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분이 특허 출원을 했는데 청광이랑에 뭐뭐뭐에 있어서, 여기 전제부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뭐에 있어서는 이제 이 발명의 카테고리를 말해요. 자, 그리고 뭐뭐한 A, 뭐뭐한 B, 그리고 뭐뭐한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 이렇게 썼다. 얘는 어떤 카테고리에 A, and B, and C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얘가 출원되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기술 문서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가장 유사한 거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데 신규성이 없어요. 당신 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기도 하고요. 구성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통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걸 변리사가 받아서 출원인한테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출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리사님? 그러면은 변리사가 이거는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해서 고치고 특허청에 제출을 하죠. 그게 보정입니다. 보정을 하고 심사관한테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주세요 라고 의견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과정을 극복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등록 결정이 나면 특허권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등록 결정이 나면 우리가 입금을 하면 설정 등록이 되면서 특허 번호가 그때 나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를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A or B or C가 아닙니다.
구성요소 A, 구성요소 B, 구성요소 C로 돼 있는 AND 조건이에요. 이 구성요소 A, B, C로 돼 있는 어떤 굉장히 멋있는 발명을 했어. 그래서 등록을 받았어. 심사관한테 내가 어필해서 통과를 시켰어. 자, 그런데 경쟁사가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내 거랑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야. 근데 A랑 C로 돼 있어, 부품이. 그러면은 이거는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 B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판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건 침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경쟁사가 A, B, C, D로 돼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 이거는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심지어는 D를 붙였는데 효과가 더 좋아. 자, 그러면은 내 특허인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를 특허 침해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 여기에 청구항을 보세요. 그러면은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잖아요. 여기 A, B, C에 D를 붙였지만 A, B, C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허 등록 절차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원하고 나서 방식 심사, 이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외국 사람이냐 아니냐,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특허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문서에 담아서 사회에 제출하게 하는 게 원래 의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모티브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독점권을 주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출원 공개가 됩니다. 이건 못 막아요. 내가 특허를 내면 다른 애들이 베낄 것 같아. 그러면은 특허를 안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이 비밀, 이 노하우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특허 소송도 못해. 그래서 이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특허 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방식 심사 이후에 심사 청구가 존재하면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실체 심사는 이제 심사관이 붙는 거예요. 특허청 심사관이 앉아서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 기술에 비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절 이유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심사관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변리사한테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데, 심사관들이 이건 이래서 선행 기술에 비해서 요게 진보성이 떨어지고 청구항 2는 어때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 안에 내용이 친절하게 담겨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변리사들이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겠다고 이제 셀프 출원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등록을 받고요. 그다음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을 받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특허 심판원에 청구해서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 결정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 등록하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우리 특허권을 경쟁자가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우리 특허를 무효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기각심결 또는 인용심결이겠죠. 부분 인용, 부분 기각도 있긴 합니다. 무효심판 청구가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면 인용심결이 나면 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거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기각심결이 나면 내 특허는 살아남는 거고, 부분 인용이 되면 내 특허 청구항 중에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 심판 결과, 이걸 심결이라고 합니다.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게 심결 취소 소송이에요. 원래는 1998년도에 특허법원이 세웠을 때 특허 침해 소송도 특허법원에서 해라 라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심결 취소 소송만 여기 특허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